요즘 각종 제로 칼로리 음료나 식품이 대세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생각해서 설탕을 기피하지만 맛있는 건 먹고 싶은 소비자들의 니즈와 잘 맞아떨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국제암연구소에서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제로 칼로리 음료를 즐겨 먹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스파탐은 인공 감미료 중의 하나로 음료와 술, 막걸리, 과자, 빵, 건강기능식품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칼로리 식품은 건강이나 다이어트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제로칼로리 식품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누가 어떻게 마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마셔도 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제로칼로리 식품의 치명적인 장단점. 실제로 제로칼로리 음료는 0칼로리는 아니고 아주 적은 양의 칼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식품위생법상 100ml당 4칼로리 미만일 경우 0칼로리로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칼로리가 있더라도 0칼로리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로칼로리 음료를 마셔보면 정말 달달하잖아요. 분명 단맛은 일반 음료와 비슷한데 칼로리가 훨씬 더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탕 대신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수크랄로스 등과 같은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미료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설탕보다 수백 배 이상 더 강한 단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햄버거나 치킨 등을 먹을 때 일반 콜라 대신 제로 콜라를 마신다거나 일반 음료를 대체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거라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확인해보고 마실지 말지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는 칼로리가 낮은 건 분명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뇨 백문백답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 인공감미료를 오래 먹는다는 것은 췌장을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의 당분을 세포로 보내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분비된 이 인슐린이 혈관에 머물러 있는 당분을 세포로 운반하여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보니 단맛만 내는 가짜 당분이고 에너지의 원료로 쓰이게 될 칼로리가 있는 진짜 당분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은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진짜 당분이 들어와도 췌장에서는 가짜 당분이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여 인슐린을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의 이야기처럼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으로 소리치니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고 마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저 소년이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양떼들이 모두 희생을 당했죠. 가짜 당분을 자주 섭취하면 췌장에서 이런 꼴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당분인 인공 감미료를 장기간 동안 먹는 것은 췌장을 속이는 것입니다. 즉,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식품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나 비만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음료에 포함된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 유해균이 높아지면 비만이 되거나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로, 인공 감미료는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인체는 단맛을 느끼면 당이 들어왔다고 판단하여 그에 맞게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달지만 칼로리가 없는 음식이 들어온 경우 뇌는 이를 인지하고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 오히려 식욕을 증진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로 음료를 먹고 오히려 식욕이 증가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준호는 마셔도 되는데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은? 제로 칼로리 음료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이고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고 있는데 끊기가 힘들다 하는 경우는 제로 칼로리 음료 탄산수로 대체해서 마시다가 점차 끊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마시고 그 단맛이 충족돼서 한동안 다른 단 걸 먹지 않는다면 다이어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칼로리 음료는 안심하고 먹어도 돼.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하루에도 몇 캔씩 마시거나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건 탄산음료 대신 제로 칼로리 음료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자연 음식에는 중독성이 없지만 가공된 음식에는 중독성이 있고 중독되었다면 위험한 상태라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마시고 식욕이 자극되어 다른 단 음식이 더 먹고 싶다면 피해야 합니다.
같은 양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탄산음료보다는 제로칼로리 음료, 제로칼로리 음료보다는 탄산수, 탄산수보다는 물이 낫다는 걸 명심하세요. 제가 상담하는 회원님들 중에서도 제로칼로리 음료를 매일 마시거나 하루에도 몇 캔씩 마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로칼로리 음료를 가끔 드시는 것 이외에는 끊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제로칼로리 음료를 끊고 나니 더부룩한 증상이 사라졌고 소화 기능이 증진됐습니다. 살도 더 잘 빠졌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몸매 관리하는 연예인들도 제로칼로리 음료 즐겨 마시던데요? 그럼 다이어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로칼로리 음료를 즐겨 마시면서 몸매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은 매일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운동하고 주로 샐러드나 클린식, 건강식을 먹으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제로칼로리 음료를 한두 캔 즐겨 마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로칼로리 음료 때문에 몸매가 유지되는 걸까요? 그 외 생활 습관들이 건강한 걸까요? 반면 정제탄수화물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 식단을 매일 먹는 사람이 거기에 제로칼로리 음료까지 더해서 먹으면 조금 더 나은 선택지일까요? 제로칼로리 음료라도 물로 바꾸어 드셔야 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체중이 불어나게 될 뿐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진실을 마주하세요. 저는 제 돈 주고 탄산음료나 달달한 음료를 사 먹는 일이 매우 드문데요. 하지만 치킨에 딸려오는 탄산음료를 먹는다거나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서 외식할 때 한 번씩 먹곤 합니다. 그 어떤 음식도 절대적으로 나쁘고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먹는 사람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느냐에 따라 음식은 독이 되거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제로칼로리 음료든 특정 음식이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먹고 있고 섭취량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로칼로리 음료를 한 박스씩 쌓아두는 일은 좋을 게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소중한 당신, 우주만큼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